안녕하세요. 요즘 세상입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요즘 세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에서 가져온 숨결 같은 것들입니다. 그 첫 장이 이제 막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주하 앵커 다들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얼굴 중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완벽해 보이던 삶 뒤에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비친 그녀는 그야말로 성공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기만, 폭력, 그리고 배신, 말 그대로 끔찍한 악몽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비극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대중들이 기억하는 김주하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이미지였는가? 이걸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정말 대단했죠. 뭐랄까, 거의 모든 세대한테 사랑받는 인물이었어요. 여대생들한테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최고의 롤모델이었고, 또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우리 아들 며느리 저런 사람이었으면 하는 최고인 며느리감, 그리고 당연히 MBC 뉴스를 이끌었던 선구적인 앵커였고요. 하지만 이 화려한 찬사 뒤에 가려진 그녀의 진짜 삶은요, 아주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짓말이라는 기반이었죠. 심지어 그 거짓말은 결혼 서약을 하기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약혼자 과거가 좀 이상하다고 경고를 해줬어요. 그러자 남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억울하다고 울부짖었답니다. 그 모습을 본 김주하 앵커는 오히려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의심했구나 하면서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다고 해요.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첫 아이를 낳고도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남편이 고백해서 알게 된 것도 아니었어요. 이사를 하다가 우연히 시어머니 옷장 깊숙한 곳에서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진짜 결혼증명서와 위조된 결혼증명서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자, 이제 증거를 딱 내밀면서 남편에게 진실을 물었겠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과가 아니었어요. 딱 한마디. 억울해? 그럼 물려.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아내의 고통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정말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한마디였죠. 이런 엄청난 기만을 알게 됐음에도 그녀는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소용이 없었어요. 결혼 생활은 점점 더 깊은 체계적인 학대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말 다방면으로 그녀를 공격해왔습니다. 뻔뻔하게 짝이 없는 외도, 그리고 완전한 경제적인 착취, 심지어는 잔혹한 신체적 폭력까지. 말 그대로 모든 방향에서 그녀를 옥죄어왔던 거죠. 외도는 정말 대담하고 뻔뻔했습니다. 상간녀가 어디 살았냐면요, 바로 가족이 사는 집 건너편 아파트였어요. 창문만 열면 보이는 곳이죠. 심지어 남편은 어린 아들까지 그 집에 데려갔다고 합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자, 여기 보이는 32만 원, 이 돈이 뭘 의미할까요? 남편은 몇 년 동안 자기 월급은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저축하고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당연히 모든 생활비는 김주하 앵커의 몫이었죠. 그렇게 수년이 흐른 뒤에 확인해본 남편 통장의 전 재산이 바로 이 32만 원이었습니다. 신체적인 폭력은 정말 시간이 갈수록 그 수위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자신의 커리어를 좀 챙기려고 할 때 시작됐다고 해요. 그러다 나중에는 겨울 코트 문제 같은 사소한 일로 정말 잔혹하게 폭행을 당했고, 급기야는 목이 졸려서 죽을 뻔한 순간까지 겪게 됩니다. 결국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된 그녀는요, 가까운 지인에게 이런 소름 끼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그건 타살이다.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자신의 죽음이 절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남겨두고 싶었던 거죠. 정말 놀랍게도 수년 동안 그녀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이 모든 학대를 견뎌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냈어요. 하지만 남편은 결국 그녀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마지막 선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그녀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향한 폭력은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폭력이 내 아이들에게 향하는 순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모든 걸 바꾼 전환점이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보다 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어머니의 본능이 더 강해진 순간이었죠. 사건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잠깐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다가 아이가 나타나자마자 5살짜리 아들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땅에 쓰러질 정도로 뺨을 세게 때렸다고 합니다. 그냥 아이는 아빠랑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말이죠. 정말 끔찍한 폭력이었습니다. 자, 결국 이 모든 일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정말이지 가장 역설적이고 기가 막힌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무려 3년 동안 법정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최종 판결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녀가 남편에게 폭행과 외도에 대한 위자료로 5천만 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동시에 재산 분할로 남편에게 10억 원이 넘는 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위자료 5천만 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재산 분할로 그 20배가 넘는 10억을 줘야 하는 거죠? 대체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정말 잔인한 법적 아이러니 속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외도와 폭력을 인정하면서 각서를 쓴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모든 재산은 아내인 김주아가 관리한다는 문구를 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바로 이 문구를 보고 아, 남편도 재산 형성의 기여를 인정받았네? 라고 판단해버린 거죠. 결국 그녀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그 각서가 오히려 그녀의 재산을 빼앗는 칼이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하지만 김주아 앵커는 이 모든 일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끔찍한 시련이 자신을 더 좋은 기자로 만들어줬다고 말해요. 예를 들면 버스 요금이 몇백 원 오르는 게 한 가정의 한 달 살림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됐다고요. 타인의 고통에 진짜로 공감할 수 있는 언론인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결국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그 엄청난 고통을 겪고도 그걸 원망이나 비탄이 아니라 더 깊은 사명감으로 바꿔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그 트라우마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